자, 들어가겠습니다. 400만 관중 얘기할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자, 2024 프로야구가 400만 관중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두 번째 빠른 페이스로 흥행몰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2012년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로 400만 관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관중 수가 는 구단을 보니까 네. 기아 타이거즈가 68%로 제일 많이 늘었고, 와, 그다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이글스가 한 58%, 네.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도 이제 57%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네. 요 세 팀이 관중 동원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지난주 일요일 라이브 방송 이후에 드디어 야구라 구독자가 4만 분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야구라 굿즈 여러 가지 반팔 티셔츠를 10분께 선물로 드리면서 드디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Up on the housetop, reindeer paws. Out jumps good old Santa Claus. Down through the chimney with lots of toys. All for the little ones' Christmas joys. 근데 앞뒤가 너무 네네. 조금 허전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하게 뒤로 돌아와 보시면 뒤에가 여기가 여기 지금 장순나 우리 탁 로고에다 넣어가지고 요게 디자인 또 다른 디자인입니다. 여기 앞에는 좀 이렇게 심플하지만 뒤에는 또 스나이퍼 딱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저만 너무 예, 좀 예. 강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강키하고 저하고 이거 옛날 그 그림 그린 거 캐리커처라 그러나? 예. 네, 캐리커처처럼 하나 이게 비볼드 비쿨에서 만든 티셔츠에다가 저희가 그래픽을 네. 입힌 거기 때문에 이 재질은 정말 좋고요.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 17수 겁니다. 17수. 그렇습니까? 네, 17수가 약간 두껍고 예, 예. 재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옹스나 장순한 소식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 내가 없는데 무슨 야 네가 왜 내 안타까운 소식을 만들어? 장순아가 월화수 3일간 2대 목동병원에 입원한다는 소식입니다. 평소 장트라볼타라는 닉네임이 있는 장순아인데요. 장 문제로 인해서 치료차 입원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 안 좋았긴 안 좋았는데 아하.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저는 이제 매년 2월달에 5년간 해야 됩니다. 좀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했는데 뭔가 용종 쪽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출혈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하. 출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를 지켜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40대 남자들이나 뭐 40대 되신 성인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한 번씩 하는데 보면 용종을 많이 떼잖아요. 많이 떼죠.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지. 젊은 친구들도 요즘 많아졌어.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뭐 고기라든가 뭐 기름진 음식들을 이제 많이 먹고 예. 뭐 라면이라든가 이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 대장 쪽에 좀 문제가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순아가 하루에 막 많이 싸질 때는 지난주 창원에서 있었던 기아와 NC 경기를 장순아와 강태가 멋진 호흡으로 잘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청해주신 구라장이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야구로 라렌다 주규라. 근데 이제 새로운 티셔츠 저희 야구라에서 이제 4만 구독자 이벤트로 제작한 야구라 티셔츠 입고 하니까 좀 뭔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네. 장순아 제 이거 타격 자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이거를 저한테 상의도 없이 니들 맘대로 지금 했단 말이야? SSG 랜더스 대체 외국인 선수. 일단 먼저 시라카와 선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시라카와 선수가 좀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어제 경기였죠. 네. 토요일 경기에서 이제 키움전에 선발 등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5이닝 동안 제구가 조금 흔들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뭐 삼진도 많이 잡아냈고 6개를 잡아냈고 이제 최고 구속은 150km가 나왔고 네. 그러니까 마지막 김혜성 선수를 상대할 때 보니까 삼진을 잡을 때 149km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인한 또 스태미너를 또 보여줬고 예. 일단은 뭐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된 상황이라 성공적인 데뷔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아스 선수 대체 선수로 일시 대체 선수로 오게 됐는데 이승용 감독이 경쟁력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시라카와 케이쇼 선수가 23살 아주 좀 젊은 선수인데 그렇죠. 앞으로- 2001년생. 맞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앞날이 좀 굉장히 좀 창창한 그런 또 저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 듭니다. 선수의 프로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2020년도 독립리그 토쿠시마 인디고삭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재훈 선수가 활약을 했던 갔었죠. 네, 활약을 했던 2016년도에 이제 활약을 했던 그 팀인데 이 팀에서 이제 에이스가 3년간 이제 개막전 선발로 활약을 했습니다. 예. 자, KBO로 넘어오기 전에 6경기 4승에 2.17, 리그 3위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탈삼진도 31개,
그리고 이제 150km의 포심 슬라이더, 커브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체인지업까지 이제 구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또 이제 구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가토쿠라 선수 이후에 이제 13년 만에 일본인 선수입니다. 야. 가장 먼저 일본인 선수가 한국 무대에 문을 두드린 건 이리키 선수죠. 이리키 선수, 두산에. 두산에 네, 두산에 이리키 선수 진짜 잘 던졌거든요. 제구가 진짜 좋았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모리 가즈마 선수. 아. 요 선수가 이제 2003년도에,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오탄이라고 SK 시절에 이제 내야수인데, 요 선수가 이제 2006년도에, 그리고 이제 히어로즈의 다카스 신고. 요 선수가 이제 2008년도, 그리고 이제 가토쿠라가 SK, 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카모토, LG의 네네. 오카모토. 요 선수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가토쿠라 선수가 이제 SK에서 활약을 하다가 삼성으로 이제 옮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토쿠라 선수 이후에 13년 만에 와, 오래됐네요. 이제, 네, 오래됐죠.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야구 중계를 중계한 게 이제 10년 전이니까 저는 카도쿠라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네. 선수가 바로 이 시라카와 선수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독립리그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시작한 시코쿠 아일랜드 리그 플러스라고 하나가 있고, 2007년도에 시작한 베이스볼 챌린지 리그라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역사는 굉장히 길죠. 독립리그 치고는. 네. 나쁘지 않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독립리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일본에 이제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사실 전지훈련 가서 이제 연습 경기를 이제 그 잡을 수 있는 팀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독립리그 구단 팀들과 이제 경기를 하거든요. 저희 스프링캠프 취재하면은 네, 그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롯데에 있을 때도 네. 무슨 일본 가스인가 어디 이게 맞아. 했어요. 네, 네. 예, 근데 박살 났거든요. 그만큼 예, 잘하잖아요. 그만큼 일본 야구의 어떤 그 독립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제가 봐서 기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매년 그 일본 드래프트에서 이제 사회인 야구 출신, 그러니까 독립리그 출신들이 지명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독립리그 이제 인디고삭스의 에이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정말 던지는 거 보니까 특유의 일본 투수의 폼 있잖아요. 네. 그 이중킥.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끊기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네. 한데. 그래서 뭐 이승용 감독도 충분히 뭐 잘 던졌고 경쟁력 있는 투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네. 일단 다른 팀들도 이제는 이 선수를 이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예, 충분히 긴장할 만한 그 정도의 공을 저는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독립리그 잠깐 얘기 드리자면 직업이 있고 그렇죠. 그 회사 무슨 아까 말씀드린 네. 가스회사면 그 가스회사 직원이면서 야구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더 기대가 좀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윌크로우 선수가 이제 미국에 건너갔는데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이범호 감독을 만나가지고 윌크로우 선수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끼워넣기가 안 된대요. 아. 끼워넣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최근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토미존 수술을 받는 선수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피치클락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치클락이 있다 보니까 투수들이 팔을 쉴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 15초 안에 공을 던져야 되고 18초 안에 공을 던져야 되다 보니까, 이제 투수가 공을 하나 던진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갖고 공을 던져야 되는데 15초 안에 다시 던지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온다는 어떤 그 선수 노조 측의 이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찬반으로 나눠서 네. 논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에 미국에서도 MCL 수술을 받는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 워커빌러 선수도 얼마나 전에 복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의 그 에이스죠, 스펜서 스트라이드 선수도 이제 팔꿈치가 다시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두 번째 또 MCL 수술을 지금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네. 이 윌크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안 된대요. 아. 워낙 선수들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밀려있구나. 근데 이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미국에서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31일 날 수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사에 나온 거로. 네.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죠. 그 대체 외국인 선수가 바로 캠 알드레드 선수인데 네. 자완이죠, 자완. 자완입니다. 네. 조만간에 입국을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제 들어왔고. 비자 받고 그러면 예, 예. 그 이유리 선수가 또 이제 시즌 아웃을 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선발 투수 한 명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좀 빨리 아마 이 KBO 리그에 데뷔를 시키려고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 피츠버그 트리플 A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제 불펜 투수였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뭐 선발 전환을 뭐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던질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범호 감독 이야기로는 약간 예전에 이제 크로스로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키치 선수의 어떤 그 아하. 피칭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크로스로 들어오게 되면 그 타자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고 좌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로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섹션이 좀 좋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평가들을 이제 이범호 감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2위에게 지금 한 경기 반이니까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삼성도 연패를 당했고 SSG도 연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NC도 연패를 당할 때 모습을 보면 선발 야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연패를 당한 상황에서 예. 선발 투수 한 명이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좀 빨리 아마 등판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기아는 황동화 선수가 잘 알고 지금 있죠. 잘 던지고 이수재 있잖아요. 챙겼어요. 이수재. 네. 일단은 가장 이범호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 일단은 시차 적응만 되면 바로 등판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네. 비자 문제만 해결되고 아하.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제 등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선수들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네. 스바라시 피칭구 따따로 할게요. 여기에 스바라시. 네. 스바라시. 스바라시. 근데 이제 일본 가끔 이제 중계를 보시면 스바라시 얘기 많이 맞아. 스고이 데스네. 스트라이크. 바로 김희집, 오재일, 박병호 트레이더. 이제 시즌 초반부터 계속 부진에 빠져 있었던 박병호 선수가 이제 허리 부상 때문에 이제 퓨처스로 내려갔죠. 근데 네. 이제 허리 부상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명분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박병호 선수가 뭔가 이제 은퇴를 염두에 둔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도 아무래도 이제 기회를 이제 많이 부여받지 못하다 보니까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이제 다른 팀으로의 이제 요청, 네. 방출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듣고 네. 이제 오재일 선수를 줄 테니 박병호 선수를 달라 어허. 해서 극적으로 이제 맞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졌죠. 야, 오자마자 박병호 선수가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근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박병호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매 경기 거의 주연이에요 지금. 예. 어쨌든 간에 뭐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다 보니까 이 라팍이랑 정말 잘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가 이제 86년생이기 때문에 39살. 네. 뭐 에이징 커브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그 박병호 선수가 홈런왕을 6차례 차지했습니다. KBO 리그에서 정말 홈런왕을 많이 차지했고 홈런을 때릴 줄 아는 선수고. 예. 그러니까 몰아치기 또 가능하고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면 예전에 박병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박병호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적은 나올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네. 박진만 감독이. 그리고 이제 오재일 선수가 사실 뭐 다시 이제 1군에 올라온 이후에 조금 뭐 활약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박진만 감독의 어떤 그 느낌에는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KT 위즈 같은 경우에도 박병호 선수를 웨이버로 이제 방출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라 오히려 그냥 그렇게 내보낼 바에는 오재일이랑 카드 받는 것도 괜찮거든요. 괜찮죠.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트레이드 당시에는 약간 윈윈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선수가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올 시즌 초반부터 계속 부침을 겪었고 뭔가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 두 선수 모두 또 다른 어떤 느낌의 활약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박병호 선수는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근데 오재일 선수는 13타수 무안타 치다가 일요일 일요일 경기에 경기 홈런 쳤어요. 네, 대타로 나와서. 네, 일요일에서 홈런 쳤습니다. 사실 오재일 선수가 부담이 엄청 됐을 거예요. 맞트레이드가 됐는데 박병호는 계속 지금 언론에 그치. 노출이 되면서 홈런이 되고 있고 오재일 선수는 이제 기아전에 정말 잘 맞은 타구들이 뭐 병살타가 되면서 네. 팬들의 원성이 좀 자자했죠. 다음 주부터 이제 오재일 선수도 조금 좋아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일단은 뭐 팀을 옮긴 이후에 박병호 선수도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오재일 선수도 마음에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부담감을 좀 이겨내고 일요일날 또 홈런을 때리는 상황이라 일단은 계속 앞으로 조금씩 이 두 선수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박병호 선수가 정말 삼성 라이온즈의 네. 연승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김희집 선수의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KBO 역대 최초로 지명권 2장 교환한 그렇죠.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와, 이건 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희도 중계를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계했던 목요일날 이제 아침에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날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희집 선수도 아침에 이제 트레이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창원 NC파크로 내려와서 네. 그날 경기 이제 유격수로 이제 선발 출장을 했는데 이 트레이드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초의 이제 지명권 2장의 트레이드입니다. 2장이 이거 네. 2장이면 신인 선수 뽑을 때 이제 좋은 라운드 때 픽을 2장이 1번과 3번이면 일본? 진짜 좋은 이
지명 순이에요. 예. 1라운드, 3라운드. 1라운드, 3라운드. 와. 이제 그렇게 되면서 키움 히어로즈는 이제 올 시즌에 있을 이제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까지 6명을 지명을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지금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에 키움이 최하위를 차지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1순위 있죠. 예, 예, 그리고 11번 있죠. 11번. 21번 있죠. 그리고 이번 이제 김희집 선수의 트레이드로 이제 7번과 이제 27번 어허. 그리고 이지영 선수를 이제 사인의 트레이드로 옮기면서 3라운드 지명권을 받았거든요. 야, 그게 이제 2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키움은 올해 3라운드 안에 6명을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라운드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전주고의 정우주 선수하고 네. 덕수고의 정현우 선수거든요. 네. 아마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이 될 겁니다. 야.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진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이 대구고의 배찬승, 그다음에 서울고의 김영우, 배명고의 박세현, 광주일고의 권현우, 뭐 경남고의 박시원, 그다음에 강릉고 포수 이유래, 그다음에 덕수고의 김태형, 서울고의 김동현. 이 이후에도 여러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많았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1군에 데뷔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올해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작년에도 키움이 1라운드, 그러니까 지명권 트레이드로 받은 6장 중에 5명이 1군 무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전준표, 김윤아, 이재상, 손현기, 그다음에 김현주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우현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이 있어서 지금 1군 데뷔를 못 하고 있는데 3라운드 때 뽑혔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그 키움의 주축 선수로 잘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키움은 기조를 바꾼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와이로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지명권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선수들로 완전하게 이제 리빌딩에 박차를 가하겠다. 사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김희집을 데려온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김희집 선수가 지금 내야 유격수였는데 김주호 선수가 좀 자리가 겹친데도 네. 데려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자마자 몇 경기, 뭐 2경기인가요? 세 경기째인가요? 홈런 홈런 때렸죠. 치고. 그러니까. 금요일 경기에서 홈런을 때렸죠. 맞아요. 근데 김희집 선수를 지금 데려온 효과가 분명히 있을까요? NC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그 김주원 선수하고 이제 서호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리잖아요. 네. 16안이. 근데 이 선수들을 견제할 만한 선수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 내에서도 뭔가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좀 누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주전 라인업의 선수와 그 선수를 위협할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김희수 선수를 작년부터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이제 원했는데 고영욱 단장이 작년에 그리고 이제 올 초에도 김희집 선수는 트레이드 불가 자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트레이드가 왜 가능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보니까 이재상 선수라고 네. 이제 키움이 지금 키우고 있는 내야수거든요. 이 선수에다가 성균관대 출신의 지금 3루를 보는 고영우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3루간을 좀 맡고 있는 요 두 선수가 굉장히 쑥쑥 잘 크고 있어요. 적응도 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희집 선수를 통해서 지명권 2장을 받고 해줄 수 이 선수들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이제 뭐 고영우 선수라든가 이재상을 조금 주전으로 좀 편안하게 기용을 하면서 네. 기량을 끌려 올리면서. 그러니까 키움은 또 그런 걸 잘하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새로운 선수를 데뷔시켜서 그 선수들을 좀 믿고 딱 박아놓고 쓰면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오면 또 좋은 선수가 되고. 자,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트레이드는 별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2번은 장순아에게 물어봐. 제가 트레이드 2번 당했잖아요. 기아에서 하나로, 하나에서 롯데로. 맞네. 저도 그 당사자가 돼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사자들은 좀 마음이 찹찹한 부분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기아에서 하나로 옮길 때는 제가 이제 구단 쪽에 요청을 해서 이제 트레이드가 된 거고, 하나에서 이제 롯데로 갈 때는 이제 김웅용 감독님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뭔가 이제 베테랑들보다는 젊은 선수들로 좀 리툴링을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트레이드가 됐는데, 트레이드 이제 2번 이제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트레이드를 보는 시각이 그래도 좀 존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어봐. 다음 트레이드가 또 이루어졌을 때도 제가 또 네. 재미있게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는 장스나에게 물어봐. 대전에 문 떴다. 김경문 신인 감독 부임. 야, 감독 결국에는 하나이글스가 김경문을 선택했습니다. 일요일 경기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죠. 네. 네, 3년 계약에 이제 계약금 연봉 합쳐서 20억. 20억. 네, 연봉 5억씩 3년, 예. 계약금 5억 원, 3년 계약을 네. 체결을 했습니다. 역대 14번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경문 감독이 하나이글스를 맡게 됐는데, 김경문 감독을 선택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커리어도 있겠습니다만 좀 뭔가 좀 장악력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형 감독이 지금 현역 감독 가운데 카리스마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카리스마를 이제 김경문 감독님 안에서 배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하, 맞아요. 네, 예, 같이 예. 있었으니까. 예, 그만큼 이 김경문 감독이 선수를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선수들 어떤 분위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독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감독 선임의 큰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는 최근 6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대표팀에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도쿄올림픽 대표팀이었으니까 한 3년 됐죠. 네. 현장에 떠난 지. 그리고 이제 최근 야구 트렌드와 과연 맞는 감독이냐.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 팬들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서 봤더니 예전에 이제 도쿄올림픽에 선발할 때 정은원 선수하고 이제 강재민 선수가 성적이 좋았는데 안 뽑았었어요. 안 뽑았어요. 맞아요. 안 그리고 뽑았어요. 이제 황재균 선수하고 다른 선수를 뽑았거든요. 기억나요. 예, 안 그래서 뽑아가지고. 황재균 선수를 막 2루에 기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김경문 감독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선수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김경문 감독의 의중이 많이 그 엔트리에 좀 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김경문 감독과 좀 인연이 있거든요. 2018년에 이제 전주훈련을 갔는데 첫날 비행기를 오래 타가지고 이제 체했습니다. 바로 이제 감독님하고 다음날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저녁에 죽이랑 김치를 숙소로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MBC의 2년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남국민하고 저기 안은진 씨 나온 거? 전 못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네. 감독님 딱 발표되자마자 카톡을 보냈습니다. 감독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답을 안 하죠 당연히.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발표가 오늘 딱 이뤄지고 나자 바로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문자가 딱 보내시더라고요. 억지로 보내셨구나. 짧게. 아무튼 그 인연이 있었어요. 네. 또 2년 자랑하는 아니. 거예요? 아니 무슨 이렇게 연자랑을 해요? 그래서 맨날 뭐 어떤 그거. 인연이? 저는 제가 마지막 그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던 게 네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차 예선이었거든요. 어. 그게 이제 2007년 겨울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한 달간 합숙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 대표팀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오키나와 2주인가 한 달인가 그 캠프를 하면서 같이 이제 지냈던. 네.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지휘봉을 잡는데 맡으시니까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맡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선수들 좀 긴장을 해야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김경문 감독이 사실 그 포스트 시즌 단골 감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다는 거는 그게 마이너스인데 없죠. 근데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진짜 많이 시켰고 두산 NC. 그리고 그 선수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 나성범이라든가 뭐 김현수라든가 뭐 이종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다 1군 무대에서 대표팀 선수들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선수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수를 진짜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감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우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죠. 네. 예. 또 믿음의 야구 또 이승엽 선수의 그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그 역전에 2008 베이징. 예. 네. 그때도 사실 이승엽 선수가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김경문 감독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구전전승 금메달. 예.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사실 어떻게 보면 야구를 이제 김경문 감독이 그동안에 해왔죠. 카리스마 야구와 함께.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면요. 카리스마 김경문 감독 위기의 독수리를 구하라. 할게요. 위기의 독수리를 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야구라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만 원 예. 향해 가야겠죠. 좀 5만 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5만을 빨리 가도 문제인 게 그럼 굉장히 오만해지거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라 라든가 최고라! 자, 마치겠습니다.